이 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민닥터입니다. 요즘 일명 약투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승현님이 약투라는 이름으로 보디빌딩 업계의 뒷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어졌습니다. 저도 피트니스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운동 경력이 짧기 때문에 아직 헬린이지만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완전 마른 멸치였어서 그때는 거의 한 50kg대였던 적도 있어요. 홈트레이닝 하면서 몸 상태 체크할 겸 그냥 겸사겸사 찍은 영상인데요. 아직 크기가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도 땄고요.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린이로서도 할 말이 많고 의사로서도 할 말이 많고요. 피트니스 업계의 약물 사용 이슈와 현 약투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 없이는 몸 못 만드나요? 이제 약물 필수인가요? 스테로이드 약물이 보디빌딩 업계에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게 1950년대입니다. 그 당시 의학 이론과 생리학 이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사용했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좋았고요. 그런데 50년대 이전 보디빌더들을 보면 그 당시 선수들 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당시 선수들은 무조건 내추럴이죠. 그 당시에는 이 약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 말은 내추럴로도 충분한 노력과 영양, 운동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내추럴이신 분들 중에도 몸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합을 뛰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신의 몸이 곧 자신의 직업적 성취도로 직결됩니다. 근육 성장이 너무 절실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성장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과 영양이 항상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기도 힘듭니다. 먹는 게 다르니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쯤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의대 생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봤던 사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키운 소라고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정말 미쳤죠? 딱 봐도 근육이 엄청납니다. 사실 실제로 이 소가 스테로이드로 키운 소는 아닙니다. 근육 성장 관련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종인데요. 즉 운동이나 영양도 중요하지만 체내에서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유전자와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근육이 성장했죠. 그러면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 군으로 나누어서 A군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B군은 스테로이드만 사용한 사람들, C군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한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연하게도 A군의 평균적인 근육 성장량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데요. B군의 평균적인 근육 성장량이 C군의 평균적인 근육 성장량보다 더 컸습니다. 즉 스테로이드를 하면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근육 성장이 컸습니다. 운동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연구 결과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르몬의 힘이 느껴지시죠? 아무리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양을 잘 맞춰줘도 호르몬이 근육을 만들라고 몸에 열심히 명령을 해야 근육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선수분들 입장에서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야 취미생활인데도 운동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 좋은 사람들 보면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고 나만 느린 것 같습니다. 약 쓰면 더 빠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 좋으신 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은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심지어 의사인데도 부작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런 유혹이 듭니다. 하물며 선수분들은 그게 직업이시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 쓰는 사람들을 따라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약을 쓰면서 몸을 만들고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뭐 이게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옆에서 컨닝을 하면서 시험을 잘 보면 저도 약간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컨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전국의 학생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컨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현타 오겠죠? 이걸 매일매일 견뎌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약물 쓰는 거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유혹을 견디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만 해보자. 정말 뭐 아주 조금만 써서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조금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약물의 길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약물 사용을 했다고 칩시다. 도대체 왜 못 빠져나오는 걸까요? 그 전에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 조절 실패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2편에서 계속되니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